먼저 뜨거운 부동산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만 나오면 꼭 거론됐던 그린벨트 해제 논란. 뜨거운 이슈였는데 결국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불을 껐습니다. 자, 먼저 정부에서 군부를 뗐죠.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14일에 그린벨트 문제는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실 그린벨트 해제는 당 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때만 해도 푸는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그린벨트는 참 금단의 지대 아니었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그린벨트를 푸는 모양이구나 했는데요. 그때부터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린벨트를 풀면 수도권 투기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나타냈는데 왜 법무부 장관이 그린벨트 얘기까지 하느냐 또 이런 얘기도 오고 갔습니다. 이 부분 따로 한번 짚어보겠고요. 정세균 총리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되지 않는다. 이낙연 의원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요. 요즘에 한창 뜨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차라리 도심을 재개발하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막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는 또 무슨 조짐으로 봐야 할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아무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계속 보전하겠다. 보존이 아니고 보전이죠. 온전하게 보호하면서 유지한다는 것, 보전한다. 자, 부동산 정책 얼마나 민감했냐면요. 미래한국당이 뒤에 있는 이 막을 바꿨습니다. 그전에 뭐라고 썼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오늘부터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집값. 이렇게 뒤에 있는 판을 바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한 토론 프로그램에 나가서 99분간 부동산 정책 얘기했다가 마이크 꺼진 줄 알고 마지막에 실언한 거죠. 본인은 뭐 다른 의도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걸 갖다가 딱 붙여놨습니다. 이걸로 한번 문제 삼아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안철수 대표도 그렇게 여당 내부에서 혼선이 있으니 부동산 정책을 누가 믿겠냐 또 이렇게 반박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도요.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은 아직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 그린벨트 관련 문제 한번 짚어볼 텐데요. 관련된 녹취 먼저 들어보시죠. 그거는 이미 정부가 당정간을 통해서 의견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게 관련된 어떤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 아니, 서울시가 반대하니까 워낙. 뭐 당연합니다. 이게 수십 년 된 문제고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지역 주민의 어떤 반발을 그거를 이렇게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못하는 거고 그걸 만들어 가느냐의 여부입니다. 특히 어쨌든 그린벨트를 푸느냐 마느냐 어떻게 푸느냐 이런 입장차도 이해해야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정부 여당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구난방으로 여러 얘기가 나오는 것은 시장에 혼란을 줍니다. 그것은 책임 있는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린벨트를 손대는 것은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 그린벨트를 손대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정부도 그런 방향에서 고민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강남의 핵심 요지에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아파트를 공급하면 아마 사상 최대 로또가 될 것이고요. 아마 전국이 들썩거리게 될 겁니다. 분양에 광풍이 불게 될 테고 두 번째는 주거 수단이어야 된다. 집은. 근데 이게 아니고 투기 투자 자산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철회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 검토 중이니까 철회라는 개념도 있을 수 없고요. 이게 확정안이라면 제가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경기도의 주거정책 책임자로서 제가 의견을 드린 거죠.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이 토지의 특성이 그 불로소득을 실주거용이 아닌 경우는 최소한 100% 환수해야 됩니다. 대신 그 1주택 의지만 확실하게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린벨트 문제가 이번 주 최대 이슈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하지 않고 보전한다 하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논란이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무튼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보전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불이 꺼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무튼 최성 평론가 네. 일단 정리가 됐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겨우 이제 불길을 잡은 거죠. 사실 제가 이제 판넬에다가 갈팡질팡이라고 썼는데 부총리와 차관 말이 다르고 실장과 또 다른 참모 말이 다르고 이러니까 국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사실 정책이라는 게 신뢰가 생명인데 아니 뭐 그러니까 이 정책이 시장에 주는 더 혼란만 더 주니까 이건 안 돼. 그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나마 대통령께서 나중에 이제 불길을 잡아주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그린벨트 문제는 좀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있는 거죠. 어쨌든 대통령께서 잡아주셨습니다만 그린벨트가 사실 푼다고 해서 또 여기에 대한 이른바 거기에 대한 또 보상비를 주다 보면 이게 다 또 주택시장으로 몰려서 이게 또 어떤 분양에 대한 광풍을 일으키는 또 그런 게 나니까 결국 그렇다 보면 용적률이나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을 상향해서 개발이익 환수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대선 후보들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나 조금 하나 좀 눈여겨볼 만한 것은 대선 후보들의 주자에 대통령께서 응답을 하신 이제 형국이 돼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공급하자는 얘기도 있었고 일부 참모들도 그린벨트 해제해야 한다 얘기 있었지만 결국 지금 모든 주요 대선 주자들 후보군들로 정리되는 사람들의 목소리들은 풀면 안 된다였거든요.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한 화답을 하는 형식으로 오늘 더군다나 아주 이례적인 방식, 이른바 국무총리와의 주례동에서 이 메시지를 냈다는 것은 그만큼 저는 좀 급해 있었고 정리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과연 말씀하신 것처럼 불길이 잡힐 것인가? 저는 사실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논의가 나오더라도 일단은 원보이스로 밖에 정부 여당의 정책은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 그런 점에서 대단한 메시지 혼란을 키운 것이 저는 시장에 굉장히 상당 기간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아. 이 점을 한번 주목해봐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정연 평론가 사실 부동산 문제 얘기만 나오면 그린벨트 풀 거냐 말 거냐 가지고 길게 토론도 여러 번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그린벨트 문제가 중요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뭐 극렬하게 반대하는 쪽이고요. 하다 방법이 없으면 그린벨트 문제를 거론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공급 문제를 궁극적으로 푸는 방법이 그린벨트밖에 없느냐라고 했을 때는 정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활용한다든지 또는 도심의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용적률 상향 또 거기에 따르는 초과 이익은 환수를 내서 오히려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데다가 과감하게 용적률을 부여해주고 거기에 따르는 또 이익은 일정하게 환수하면서 그 땅을 이제 추가적으로 활용하면 되는데 예. 왜 그린벨트냐? 저는 뭐 역지사지의 자세로 만약에 보수 정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 서울의 집값 안정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푼다고 했으면 더불어민주당이나 또는 뭐 대선 후보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번 이제 대통령이 저런 이제 신속한 정리와 관련해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제 이틀 전입니다. 정확하게 이 문제를 짚고 이래서는 예. 안 된다고 하면서 이제 경제부총리 또는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도하고 있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일단 쐐기를 받고 이것을 대통령이 수용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 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지금 청와대와 지금 경제 이제 부총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정책이 총리실에서 이번에 보여준 것들처럼 국민들의 기본 정서를 좀 반영하면서 우리의 이제 국토 자원은 보전하면서 뭔가 실용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충분히 찾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갈팡질팡 오락가락 하면서 여론의 문매를 맞는 것을 저는 오히려 국무총리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고 예. 거기에 대한 지시를 신속하게 정부 부처가 이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 뭐 중요한 문제 있으면 항상 당 정청회의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청와대 정책실장이 17일 날 네. 이미 당정 간의 의견이 정리가 됐다. 네. 그린벨트 풀기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정세균 총리가 어제 네. KBS 일요진단에 나와서 안 된다. 당 정간의 정간의 의견이 일치가 안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일반 국민들의 반감이
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린벨트는 우리나라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근거가 거기 있어요. 38조에. 그런데 그린벨트는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게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그린벨트. 다시 말해서 법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나라도 좁은데 사람들이 막 몰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대치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그린벨트 안에는 군부대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에 보면은 보안상 필요가 있을 때 국방부 장관이 요청을 하면 그린벨트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그다음에 사실은 군부대들이 많이 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된 그 지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개발하거나 그런 것이 가능한데 지금 이 지역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지금 미군 기지가 용산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 평택으로 많이 이전했는데 용산에 있는 미군 기지가 80만 평이에요. 그런데 그 80만 평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이런 식으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법을 갖다가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용산개발특별법이거든요. 그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거기에다가 아파트 짓거나 뭐 하거나 할 수 없게끔 만들어놨다고요. 차라리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말고 차라리 용산공원법을 변경해가지고 80만 평의 일부 뭐 20만 평, 30만 평 차라리 개발을 갖다가 해라.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한테 맞는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그 용산이 떠난 그 80만 평을 일반 시민들의 국가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잡아놓은 건데 그런 생각이 이런 식으로 그린벨트하고 연결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너무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하책이라고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셨던데 저는 그것이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양문석 이사장, 아무튼 불길이 더 번지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차단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죠? 어쨌든 그린벨트 관련된 논란은 종료됐다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과정에서의 문제는 좀 짚어봐야 됩니다.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그다음에 홍남기 부총리에서 시작되었던 정리됐다라는 표현 또는 해제의 그 메시지를 줬던 것,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세균 국무총리에 의해서 1차적으로 저지가 됐고, 그리고 실제 오늘 대통령과 국무총리 간에 있어서의 그 논의 속에서 확실히 대통령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 이 과정인데요. 당정 간에 또는 당정청 간에 합의됐다라는 표현 상당히 중요하고 무거운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가볍게 당정청 간의 합의 이야기를 그 김상조 정책실장이 쓴 것 아니냐, 그러면서 많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켰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홍남기 또는 김상조 두 분이 반성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부동산 정책은요, 지금 모든 식당에서 사람들이 만나는 모든 자리에서 그 하두로 떠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정부에 대한 불만과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본격적으로 본물 터지듯이 터지는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민감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깊숙이 앉아서 또는 정부 부처 깊숙이 앉아서 탁상공론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들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나와서 만나라. 그리고 좀 시민들하고 이야기해라. 집구석에 처박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신문만 보고 보고만 듣고 정책 결정하지 말고 이런 불만들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듣고 그리고 반성하고 변화를 해야 되는 거죠. 장성철 소장이 비판하기 전에 양문석 이사장이 더 큰 목소리로 뭐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집권 4년 차입니다. 이제 와서 민심 들어라. 이것은 무능력한 정권, 무능력한 집권 세력의 자기 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와서 민심 들어서 언제 정책을 수정하고 언제 정책의 오류를 바로잡습니까? 지난 4년 동안 그렇게 왔어야죠. 그런 것을 왜 안 했습니까? 결국엔 이렇게 그린벨트 문제 가지고 우왕좌왕, 갈팡질팡한 것은 결국에는 무능력함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정책 혼선은 정말 국민을 불안케 합니다.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는 당정청 이분들이 제발 한 목소리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께서 그린벨트 해제하지 않고 보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언제까지 그대로 놔둘 것이냐라는 것도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녹지대도 있지만 무척 허름한 그러한 비닐하우스도 있고 또한 밭, 논 이런 식으로 좀 보기 안 좋은 모습들도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떻게 좀 국민들의 공공의 이익에 맞게 개발할 수가 있느냐라는 점도 이제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단순히 보존만 하자 그런 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좀 바꿔나가겠다라는 장기적인 계획까지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진영 부대변인 방어 좀 해야 양문석 이사장 한마디 하시겠다고? 네, 말씀하시죠. 그 정책 문제에 있어서 안 바꾸면 안 바꾼다고 독선이라 하고 좀 변화를 주면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하고 이렇게 비판을 해버리고 비난을 해버리면 이후에 어떤 정책도 변하기 어려워요. 나쁜 길로 가고 있는 거 뻔히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반대 이 진영에 뭔가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버티고 가다가 나라가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좀 바꾸면 잘했다. 그리고 잘 정리했다고 칭찬도 좀 해주고 그다음에 참고로 팩트는 팩트로 가야죠. 4년 차가 아니고 3년 차입니다. 지금 이제 한참 일하고 있는데 2017년에 집권하셨고요. 18년, 19년, 20년, 4년 차입니다. 집권한 지는 3년 한 4개월 되셨지만 4년 차가 맞는 것 같고요. 이 정부가 저 왜 무능력하다라고 말씀드리냐면 부동산 문제, 집값 문제가 폭등하니까 너무 불쑥불쑥 내던져요. 첫 번째, 군부대 시설? 거기다가 좀 어떻게 공공개발할까? 이러다가 갑자기 그린벨트 풀까? 이러다가 고밀도 개발할까? 이런 식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내뱉습니다. 청와대가 왜 있습니까? 기재부 장관 왜 있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왜 있습니까? 국무회의 왜 있습니까? 이런 거 조율해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정제된 정책을 내놔라.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양문석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벨트 해제 보존하고 그다음에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좋은 정책 내세우시면 칭찬해드리고 박수쳐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정리 차원의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당정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청은 원래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당이 발표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런 부분에 좀 섣불렀다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정책의 변화의 부분에서 이런 점이 있습니다. 사실 여당은 규제 쪽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야당이 수요 공급의 문제를 거론을 하니까 갑자기 야당의 의견을 수렴을 한 거죠. 수렴을 해서 이제 공급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공직자들의 탁상 공론 이것에 의해 가지고 그린벨트를 풀자라는 제대로 정대되지 않은 아이디어가 나왔던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을 해야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는 정말 길게 보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좀 장기적으로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야기하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보자는 의견은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의미 있게 보고요. 제가 알기로는 박원순 시장도 반대했고 이재명 지사도 반대했고 정세균 대표도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현장에서 정치하는 분들은 민심을 정확하게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의 좀 민심이 우리 정부와 부처에서도 전달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박원순 시장님이 돌아가시는 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기로 했다가 못 만나셨어요. 사고 때문에 못 만나셨는데 그날 제가 알기로는 이야기가 되려고 했던 것들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을 하고 거기에 공공개발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던 걸로 제가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말씀하신 군부대라든가 또 용적률을 높인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가는 게 저는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의연 평론가.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린벨트를 좀 실제 쓸모없는 땅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개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공원일몰제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공원을 이제 묶어놓고 개발 못하게 한 상태에서 사유재산 침해다 이제 이런 것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 그린벨트 일부라도 해제하자고 하는 주장이 있다면 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한테 의견을 모아서 그 땅을 차라리 사놓자. 그리고 아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자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땅을 물려주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다라는 자세로 그렇게 좀 우리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답이 없다고 해서 현재의 조건에서 찾지 않고 무조건 개발을 그린벨트로 가는 것은 정말 하지 않아야 한다.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최수영 평론가 이 그린벨트는 아무래도 부동산 하는 대책 세울 때 뭔가 좀 만지작거리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는 독과 뭐 이런 느낌인데 그린벨트라고 해서 다 그린 색깔은 아니죠. 블랙박스가 검정색이 아니듯이. 그렇죠. 네.
사실 이게 음과 양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또 대기 오염을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녹지대를 보존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순기능도 있고 또 이제 이른바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 다시 말하자면은 강남이나 이런 지역에 집값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 인근에 있는 묶여 있는 그린벨트 풀면은 그 확실하게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제가 또 자료 봤더니 실제로 그린벨트 수도권에 서울에 풀어도 5만 채 이상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 지금 서울 지역에 주택 청약한 사람만 599만 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감당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린벨트는 보전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인 게 수요를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 고민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쨌든 이게 논쟁이 되는 거는 정부가 뒤늦게 공급 대책을 마련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약간 자충수를 띈 거죠. 대통령께서 새로운 물량을 발굴해서라도 공급하라고 처음 부동산 22번째 대책의 지시를 하시다 보니 참모들이 이런 결과를 낸 거죠. 그런데 어찌됐건 이렇게 즉흥적이고 즉자적이고 대증적 요법들은 결국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예. 이 점을 이번에 좀 약간 그린벨트 논란에서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린벨트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부동산 대책 그동안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논란이 많았을까요? 이런저런 말들이 중간에 끼어들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 얘기들 한번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최근에 또 되면은 그린벨트 문제를 놓고서 이거를 해제해서 집을 지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해가지고도 총리도 다른 얘기라고 심지어 이제 도지사 법무장관까지 주택정책과 관련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일반 국민이 누구의 말을 듣고 이 주택정책을 신뢰해야 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택정책에 관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당 중진 의원이 대통령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경솔한 발언을 하고 당정청 핵심 인사와 대선 주자까지 나서서 서로 상반된 주장을 쏟아내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후속 대책이 나오기도 전에 국민들의 불신만 키우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동안 수차례 더는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정책 당국자의 테이블에는 수많은 정책 제안들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의 성공 여부는 원칙과 신뢰, 일관성에 달려 있습니다. 예, 지금 들으신 심상정 대표, 김정인 위원장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 보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 전에 했던 내용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 그린벨트 관련해서 또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이렇게 논란이 증폭된 데는 몇 가지 해프닝들이 있었지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반포 아파트를 판다고 했다가 아니다 청주 집이다 다시 반포 아파트 팔고 그리고 진성준 의원이 또 토론 프로그램에 나가서 맨 마지막에 마이크 꺼진 줄 알고 아이고 그래도 안 떨어져 그런 얘기 했다가 뭐 이런 부분들이 정기환 평론가 결국은 좀 사고가 문제를 더 키웠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사고가 이제 어디에서 왔는지를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저런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는 좀 위선적이다. 내 문제가 되고 나면 나의 자산 증식 또는 내 재산을 좀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다. 이것이 이제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냐. 어쨌든 그렇게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여론의 문매를 맞고 난 뒤에 이것을 이제 다시 바꾸면서 나는 이제 무주택자가 되겠다. 뭐 이렇게 이제 가버렸는데 거기에 좀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더라도 저는 능력, 역량이라도 좀 있으면 나았는데 실제로 내놓는 정책은 단순히 갈팡질팡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 상황을 전혀 모른다. 첫 번째는 국민들이 집을 갖고자 하는 것이 주거용 또 있지만 내가 유일하게 자산을 증식할 수밖에 없는 수단은 부동산만큼 안전한 것이 없고 그중에 첫 번째가 집이라는 이 생각을 진보정부라고 하면 집은 오로지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혹시 오만한 생각이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 그들은 국회의원으로서 또는 고위공직자로서 자신의 주택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단순히 거주용으로만 생각하느냐. 자산으로 생각하느냐. 그러면 결국 진보정부든 보수정부든 집이라는 문제는 내가 살아야 하는 공간이기도 하면서 내 재산을 지키기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이 두 가지 요건을 예. 충족하면서 어떻게 정책을 펴야 하느냐. 예. 그러면 눈앞에 보일 때는 자 공개념이라는 것들 들이대면서 집은 주거용으로 가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재산 정책의 수단으로 집을 똘똘한 한 채를 갖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이중성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러면 차라리 이 문제는 시장에 좀 더 맡겨놓고 또는 여야 간에 종합적으로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거기에서 뭔가 답을 내어서 예.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국민들을 좀 이렇게 나아가도록 해줘야 하는데 어느 한쪽에 매몰되어서 우리는 이것이라고 하는 주의 주장을 더 이상 좀 하지 말고 부동산 정책이야말로 시장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좀 더 면밀하게 집권 여당과 청와대가 살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양문석 이사장 지금 지역구 갖고 계시죠? 네. 혹시 주말이면 지역구에 가십니까? 네. 지역 주민들이 요즘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갈팡질팡하는 것 관련해서 뭐라고들 얘기합니까? 아니 뭐 다 욕하지 뭐라고 하겠습니까? 부동산 이야기가 나오면 예. 아무리 우리 당은마저도 그 상당한 불만과 불편함을 표현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건 뭐 누가 듣고 안 듣고 누가 어떻게 발언하고 안 발언하고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근본적으로 좀 정기한 평론가 좀 아주 중요한 그 지적을 했는데 집이 주거용이냐 그 외에 재산 정신용은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철학이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현실은 재산 정신용이 1차성이고 그리고 주거용이 2차성으로 지금 한국 사회의 집값 문제를 집을 바라볼 때 2차성으로 이제 등장을 했는데 계속해서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재산 정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모든 여지를 차단하고 오로지 주거용으로만 정책을 고민을 하면 어떤 정책도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그런데 그걸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고 특히 미국이 서브프라임이 넘어졌던 결정적인 이유가 그 모기이기 때문에 넘어진 거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제는 현재 국민의 그 욕망들, 즉 집은 재산 정식용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일정하게 반영하면서 철학적 그 노선을 바꿔야 된다. 예, 방향은 옳은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그게 참 잘 안 되죠. 그런데 정익진 변호사 다시 그린벨트로 돌아와서 네네. 그린벨트 해제 같이 이렇게 아주 중요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론화 과정 같은 거 거쳐보면 어땠을까요? 원래 그렇게 했었어야죠. 그랬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차기 경제학회 회장이 되신 분이 뭐라고 말씀을 갖다 하셨냐면 이 공급을 갖다가 늘리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 가장 하책이 뭐냐면은 신도시를 갖다가 짓는 거다. 어. 그런데 그 신도시를 그린벨트에다가 짓겠다라고 하니까 이건 하책이란 이야기고. 아, 차기 경제학회장이? 네네. 그러면 차기 경제학회장이 김종인 위원장한테 가르쳐 줬을까요? 그거는 모르겠는데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중책이 뭐냐면은 재건축을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제학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상책은 뭐냐면 양도소득세를 갖다가 없애라. 그러면은 매물이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난 건 두 가지인데 없던 걸 짓는 게 있고 기존에 잠겨 있던 매물이 나오는 게 그게 가장 상책이라고 경제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저희가 봤을 때에는 말과 행동이 틀리잖아요. 예컨대 이제 노영민 실장님 같은 경우에 말씀하시는 것하고 행동하시는 게 틀린데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말씀하시는 것보다 행동하시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것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집값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피해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렇게 위축된 상황에서 정책을 담당한 최고위직에 있는 분들의 행동이 정말로 그 공감을 갖다가 사지 못하니까 더더군다나 사람들이 더 불안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예, 박진영 부대변인. 예, 뭐 다 동의가 되면서요. 저는 다른 각도에 한번 말씀드릴까 하는데 통영의 집값은 안 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수도권 집중화 문제지 않습니까? 수도권 제가 그래요.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이제 주택 보급률이 한 115%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수도권의 이제 자가 비율이 한 50%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의 수요가 그건 뭐냐면 투기 수요라는 겁니다. 예. 집을 아무리 지어도 수도권에 일자리가 있고 교육이 있으면 전 국민이 수도권에 오고 싶어하는 겁니다. 수도권에 집을 살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실제로 수도권의 집값을 잡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하에서 제가 봤을 때에는 오늘 말씀하신 원내대표가 이야기하신 균형발전 측면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되고요. 그렇게 보면 옛날에 15년 전인가 이명박 대통령 등과 서울이 이 수도 이전한다고 했을 때 이 관습법범이라서 반대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여야를 따지지 말고 중장기적인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재원과 사람, 일자리를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좀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얘기를 꺼낸 분이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했지요. 거기에서 바로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의도가 뭔지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성과는 분명합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연구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수도권 집중이 8년가량 늦춰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길거리국장, 카톡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장성철 소장, 네. 김태년 원내대표가 저 연설을 한 의도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집값 잡기 위해서 본인이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저거는요, 나는 무능력해요. 우리 민주당은 무능력해요라는 그런 자기 고백 같습니다. 세종시로 옮기면 세종시 집값 폭등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세종시 집값 잡기 위해서 다시 그러면 청와대나 국회나 행정부처, 광주나 부산으로 내려보냅니까? 이런 식의 수도를 이전한다라는 정부의 중요한 부처, 행정부의 부처, 청와대, 국회를 내려보냄으로써 집값을 잡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발상이다. 우리는 무능력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박진영 부대변인. 상징적인 차원이죠. 그 세종에다가 다 몰아준다는 측면이 아니고요. 중앙정부의 기관들을 지방으로 나누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균형발전 정책의 원론적인 모습입니다. 네.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부동산 광풍을 잡기 위해서 뭐 국회나 청와대를 세종으로 옮기자는 게 아니고요. 아까 박진영 국장도 이제 얘기했지만 지금 수도권 집중 문제는 단순히 자본의 집중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전국 팔도강산에서 젊은이들이 서울에 일자리를 찾으러 올라오지 않습니까? 다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공급을 하더라도 이것은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국가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서 지방에서도 충분히 일자리가 있고 살 수 있다면 거기에서 기회를 가지면 된다라는 확신을 당연히 국가는 줘야 하고 국민들은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삶의 조건들을 갖추어 나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워싱턴, 뉴욕은 경제 중심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고 워싱턴은 미국의 정치 중심 도시로 가 있듯이 서울이라는 공간은 거대한 아시아 지역의 경제 허브 역할을 하고 대한민국의 행정과 정치의 모든 중심은 세종과 세종 일대로 감으로써 국토가 균형 발전이 된다면 굳이 서울로 올라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단순히 지금 현재의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국회를 옮기자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 당견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최종 경우가 지금 수도 이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04년에 그러니까 15년 전에 이미 관습법으로 해서 정리가 됐지 않았습니까? 위헌 판결이 났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시 꺼내든 배경이 뭘까요? 이제 15년 됐으니까 다시 한번 추진해봐도 될 거라는 생각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 시기를 주목합니다. 왜 이 원내대표의 발언이 국회 발언을 통해서 나왔는가를 놓고 본다면 저는 상당히 이거는 시선 돌리기 혹은 정치적 돌파용의 어떤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이슈가 굉장히 온당합니다. 이슈가 온당한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한데 과연 야당의 협조가 지금 무망한 상황에서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저는 그 문제를 한번 던지고요. 두 번째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논의들, 이런 정말 거대한 담론의 논의는 국가 대전환 혹은 국가 대개조 프로젝트 속에서 종합적으로 나와야 되는 문제지 이렇게 여당 원내대표가 이슈하듯이 툭 던져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 15년의 공과 살펴보지 않습니까? 자,
부처가 절반이 내려갔고 공공기관 전체가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그렇다면 내려온 성과가 어디고 우리가 다시 고민해야 될 지점은 어디고 새롭게 논의의 출발지는 어디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종합적인 자세에 이루어져야지 부동산 이슈가 이렇게 뜨거운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이렇게 논쟁적 이슈를 던져버리면 이거는 저는 이슈 전환용의 다름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국민들은 혹시 이게 부동산 최후의 대책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사게 될 경우에는 시장은 더 혼란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라는 점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최경심 변호사. 일단은 저는 관습헌법이라는 말 자체가 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서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고 헌법재판소 판례도 바뀔 수가 있어요. 뭐 낙태죄, 간통죄 다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헌법재판관들한테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 그게 과연 위헌이라고 할 것인가?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저는 차라리 세종시 집값 올라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가 네. 강남 집값 오르는 것보다야 훨씬 낫다.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행정부하고 국회가 그렇게 따로따로 있으니까 고위직의 행정 공무원들이 제 친구들이 이제 그 행정부에 있는 그런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하루에 KTX를 3번도 타고 4번도 타는데 그래요. 그러면 뼈가 녹는 것 같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두절이란 말까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행정 공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국회하고 청와대하고 저는 다 내려가는 것이 오히려 진짜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과연 의원님들께서 내려가시고 싶을지는 모르겠지만 내려가는 게 맞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린벨트 해제, 수도 이전 정말 굵직굵직하고 중요한 이슈 아닙니까? 툭툭 던져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이 논쟁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끼어들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짚어볼까요?